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약은 꼬박꼬박 챙겨 먹는데 혈당은 잘 안 떨어지고 아침마다 손발은 퉁퉁 붓고 발목에는 양말 자국이 깊게 남아서 괜히 겁이 나는 날 말입니다. 특히 밤에 국물 음식이나 짠 반찬을 먹은 다음 날이면 손가락까지 뻣뻣하고 몸이 천근만근처럼 무거워지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이 들면 원래 그런 거지. 늙으면 혈액순환이 안 되니까 붓는 거야. 이 나이에 피곤한 게 당연하지. 하지만 오늘은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몸이 자꾸 붓고 혈당이 출렁이고 아침마다 쉽게 피곤해지는 이유가 단순히 나이 때문만은 아닐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의외로 여러분이 매일 드시는 밥상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핵심은 아주 단순합니다. 비싼 건강식품도 아니고 이름 어려운 영양제도 아닙니다. 마트에 가면 흔하게 볼 수 있는 채소 하나입니다. 바로 오이입니다. 물론 먼저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이가 약을 대신한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당뇨약이나 혈압약을 끊으라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오늘 영상은 혈당과 혈압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생활 습관 이야기입니다. 특히 시니어분들이 부담 없이 실천할 수 있는 식사 습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얼마 전 70대 한 어르신이 상담을 오셨습니다. 편의상 최 어르신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분은 10년 넘게 당뇨약을 드시고 계셨고 몇 년 전부터는 혈압약까지 함께 드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몸이 자꾸 무겁고 붓는 느낌이 심해졌다고 하셨습니다. 특히 아침마다 손이 붓고 발목이 눌리고 신발이 꽉 끼는 느낌이 든다고 하셨습니다. 거기에 식사만 하고 나면 졸리고 피곤해서 낮잠 없이는 하루를 버티기 어렵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웠던 건 최 어르신이 건강을 굉장히 열심히 챙기고 계셨다는 점입니다. 몸에 좋다는 과일도 매일 챙겨 드셨고 건강방송에서 좋다고 하는 음식들도 빠짐없이 드셨습니다. 주변에서 좋다고 하면 뭐든 한번 해보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식습관을 자세히 들어보니 의외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식사 후 달콤한 과일을 자주 드셨고 국물 음식과 짠 반찬도 거의 매 끼니 빠지지 않았던 겁니다. 김치, 장아찌, 젓갈, 찌개 국물, 라면, 국물까지 생각보다 나트륨 섭취가 많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실수를 하십니다. 건강식이라고 해서 무조건 내 몸에 맞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당뇨나 고혈압이 있는 분들은 무엇을 먹느냐만큼 어떻게 먹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최 어르신께 아주 간단한 습관 하나를 권했습니다. 밥 먹기 전에 오이를 먼저 드셔 보십시오. 처음에는 최 어르신도 웃으셨습니다. 선생님, 오이 하나 먹는다고 뭐가 달라집니까? 그런데 여러분, 건강은 의외로 거창한 데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작은 습관이 몸을 조금씩 바꾸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왜 하필 오이였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오이가 수분이 풍부하고 혈당 부담이 낮은 채소이기 때문입니다. 당이 강한 음식처럼 식후 혈당을 빠르게 올릴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적고 식사 전에 먹으면 포만감을 주기 쉽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식이섬유 때문입니다. 오이를 먼저 씹어 먹으면 식사 속도가 천천히 바뀝니다. 밥을 급하게 밀어 넣는 습관이 줄어드는 겁니다. 세 번째 이유는 칼륨입니다. 우리 몸은 나트륨과 칼륨 균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짠 음식을 많이 먹으면 몸은 물을 붙잡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손발이 붓고 혈압에도 부담이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칼륨은 이런 균형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영양소입니다. 물론 여기서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신장이 건강한 분들 기준이라는 점입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은 칼륨 섭취를 조심해야 하므로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최 어르신은 그날부터 식사 전에 오이를 조금씩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는 오이 반 개를 얇게 썰어서 천천히 씹어 드셨고 점심에는 식초를 약간 넣은 오이 무침을 밥보다 먼저 드셨습니다. 오후에 입이 심심할 때는 과자 대신 오이 스틱을 드셨습니다.
며칠 만에 기적처럼 혈당이 확 떨어진 건 아니었습니다. 그런 과장된 이야기는 오히려 위험합니다. 하지만 최 어르신은 몸의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식사 후 졸림이 조금 줄고 몸이 덜 무겁고 아침 붓기도 전보다 덜하다는 느낌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오이 자체보다 식사 습관의 변화입니다. 오이를 먼저 먹으니 식사 속도가 천천히 바뀌고 밥 양도 줄고 짠 반찬을 덜 찾게 되고 단 음식도 조금씩 줄어들었던 겁니다. 특히 시니어분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식사 속도입니다. 젊을 때는 빨리 먹어도 몸이 어느 정도 버텨줍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이 줄고 활동량이 줄기 때문에 혈당 조절 능력도 예전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빨리 먹으면 몸이 배부름을 느끼기 전에 더 많이 먹게 되고 식후 혈당도 더 크게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니어분들께 항상 말씀드립니다. 밥을 끊으라는 게 아니라 밥 먹는 순서를 바꾸셔야 합니다. 채소 먼저, 단백질 반찬 다음, 밥은 마지막. 이 순서만 바꿔도 몸이 훨씬 편해졌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오이는 가능하면 껍질째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껍질을 다 벗기고 드시는데 껍질에도 식이섬유와 여러 식물성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특히 씹는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식사 속도를 늦추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물론 위장이 약하신 분들은 부담될 수 있으니 억지로 많이 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깨끗이 씻어서 껍질째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농약이 걱정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럴 때는 흐르는 물에 꼼꼼히 씻고 꼭지 부분은 조금 잘라내시면 됩니다. 너무 오래 보관해서 물러진 오이보다는 단단하고 색이 선명한 신선한 오이를 고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오이를 어떻게 먹는 게 좋을까요? 첫 번째는 식초와 함께입니다. 오이를 얇게 썰어서 식초를 약간 넣어 가볍게 무쳐 드시면 좋습니다. 새콤한 맛 덕분에 짠 양념을 많이 넣지 않아도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설탕을 많이 넣으시면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이 오이 무침을 만들 때 설탕이나 물엿을 듬뿍 넣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혈당 관리에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단백질 반찬과 함께 먹는 방법입니다. 오이를 먼저 먹고 두부나 생선, 달걀 같은 단백질 반찬을 먹고 마지막에 밥을 드시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포만감 유지에도 도움이 되고 밥을 과하게 먹는 습관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간식으로 활용하는 겁니다. 오후만 되면 과자나 빵이 생각나는 분들 많으시죠? 그럴 때 오이 스틱을 준비해 두면 입이 심심할 때 부담 없이 먹기 좋습니다. 특히 밤늦게 군것질하는 습관이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조심해야 할 것도 있습니다. 오이지처럼 소금이 많이 들어간 음식은 혈압이 높은 분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설탕을 많이 넣은 오이 무침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셔야 할 분들이 있습니다. 신장 기능이 좋지 않은 분들입니다. 오이에 들어있는 칼륨은 신장이 건강한 분들에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신장 기능이 많이 떨어진 분들에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칼륨 조심하라는 말을 들으신 분들은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또 혈압약 중에는 칼륨 수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약도 있습니다. 그러니 건강식이라고 해서 무조건 많이 드시는 건 위험할 수 있습니다. 건강식도 내 몸에 맞아야 건강식입니다. 최 어르신도 처음에는 오이를 많이 먹으면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하셨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많이 먹는 게 아니라 꾸준히 먹는 것이었습니다. 하루 한 개 정도를 나누어 드시는 정도로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오이를 드시면서 함께 달라진 것이 있었습니다. 국물 음식을 줄이기 시작했고 식사 속도가 천천히 바뀌었고 밤늦게 간식을 먹는 습관도 조금씩 줄어들었습니다. 결국 몸을 바꾼 건 오이 하나가 아니라 오이를 계기로 달라진 생활 습관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건강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특히 혈당과 혈압은 하루아침에 망가지는 게 아닙니다.
매일 반복되는 식습관이 조금씩 혈관에 부담을 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좋은 습관도 매일 반복되면 몸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시니어분들이 놓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물입니다. 몸이 붓는다고 해서 물을 무조건 줄이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물을 너무 적게 마시면 오히려 몸의 균형이 더 흔들릴 수 있습니다. 특히 짠 음식을 자주 드시는 분들은 물 섭취도 중요합니다. 다만 한꺼번에 많이 마시는 것보다 조금씩 자주 드시는 게 좋습니다. 또 늦은 밤에는 과한 수분 섭취를 줄이는 것도 필요합니다. 밤새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되면 수면의 질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면 부족은 혈당 관리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잠을 제대로 못 자는 분들은 식욕 조절이 어려워지고 단 음식이 더 당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건강 관리는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닙니다. 식사, 수면, 활동량, 스트레스가 전부 연결되어 있습니다. 최 어르신도 오이를 드시기 시작하면서 식사 속도가 달라졌고 밤늦게 간식을 덜 먹게 되었고 몸이 조금 가벼워지니 저녁 산책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변화들이 쌓이면서 몸 상태가 전보다 훨씬 편해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몇 달 뒤 다시 오셨을 때 최 어르신 얼굴빛이 처음보다 훨씬 좋아 보였습니다. 예전에는 진료실 의자에 앉자마자 아이고 힘들어 죽겠습니다 라는 말부터 하셨는데 그날은 표정부터 달랐습니다. 선생님, 요즘은 아침이 좀 가볍습니다. 그 한마디가 저는 참 인상 깊었습니다. 사람은 몸이 힘들면 말투부터 달라집니다. 걸음걸이도 달라지고 표정도 달라집니다. 최 어르신도 예전에는 몸이 늘 무겁고 피곤하니까 작은 일에도 짜증이 나고 의욕이 없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식사 습관을 조금 바꾸고 나니까 몸이 덜 무겁고 식사 후 졸림도 줄고 밤에도 예전보다 편안하게 주무시는 날이 많아졌다고 했습니다. 물론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해결된 건 아닙니다. 혈당도 어떤 날은 올라가고 어떤 날은 괜찮고 혈압도 스트레스 받으면 높아지는 날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몸의 방향이 바뀌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 관리를 하면서 조급해 하십니다. 일주일 했는데 왜 그대로지? 한 달 먹었는데 왜 바로 안 좋아지지? 그런데 여러분, 몸은 오랜 시간의 습관으로 만들어집니다. 10년 넘게 쌓인 식습관이 며칠 만에 바뀌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극단적인 방법이 아니라 오래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오이는 그런 면에서 실천하기 쉬운 식재료입니다. 가격 부담도 비교적 적고 조리도 어렵지 않고 식사 전에 간단히 먹기도 쉽습니다. 특히 시니어분들은 복잡한 식단보다 쉽게 오래 할 수 있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방법이라도 스트레스 받으면서 억지로 하면 오래 못 갑니다. 최 어르신도 처음에는 억지로 식단을 바꾸려고 했다가 실패한 적이 많았다고 합니다. 샐러드만 먹어보려고도 했고 밥을 거의 안 먹어보려고도 했고 건강식이라고 알려진 음식들을 잔뜩 사다 드셔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가장 오래간 건 아주 단순한 방법이었다고 하셨습니다. 밥 먹기 전에 오이 먼저 먹기. 이 단순한 습관이 오히려 가장 오래 유지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건강은 복잡하게 시작하면 오래가기 어렵습니다. 특히 시니어 건강은 무리하면 안 됩니다. 갑자기 굶거나, 갑자기 운동을 심하게 하거나, 갑자기 극단적으로 식단을 바꾸면 몸이 더 지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말씀드립니다. 조금씩 오래, 꾸준히.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걷기입니다. 최 어르신도 식사 후 10분 정도 천천히 걷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전에는 식사하고 바로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셨는데 오이를 먹기 시작하면서 식후 산책도 함께 해보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몸이 달라지는데 도움이 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식사 후 가볍게 걷는 습관은 혈당 관리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무릎이 아프신 분들은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하지만 가능한 범위 안에서 천천히 몸을 움직이는 습관은 중요합니다.
특히 시니어분들은 오래 앉아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근육이 더 줄기 쉽습니다. 근육은 혈당 관리와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너무 움직이지 않으면 몸이 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식사 습관과 가벼운 움직임은 함께 가야 합니다. 최 어르신도 처음에는 운동까지는 못하겠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운동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식후 산책이라고 생각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 한 층만 걸어보기. 저녁 먹고 집 주변 한 바퀴만 천천히 걸어보기. 마트 갈 때 조금 멀리 주차해보기. 이 정도 작은 움직임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건강은 거창한 결심보다 작은 실천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혈당도 흔들리고 혈압도 오르기 쉽습니다. 특히 시니어분들은 자녀 걱정, 경제적인 걱정, 건강 걱정까지 한꺼번에 안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몸이 힘든 것도 괴로운데 마음까지 지치면 건강관리가 더 어려워집니다. 최 어르신도 처음에는 늘 불안하셨다고 합니다. 이러다 큰 병 오는 거 아닐까? 혈당이 계속 오르면 어떡하지? 나중에 합병증 생기면 어떡하지? 그런데 생활 습관을 조금씩 바꾸면서부터는 마음도 조금 편안해졌다고 하셨습니다. 몸이 조금 가벼워지니까 불안도 줄고 식사에 대한 자신감도 생겼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건강은 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몸이 편해지면 마음도 달라지고 마음이 편해지면 생활 습관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저는 시니어 건강에서 가장 중요한 건 완벽함이 아니라 지속 가능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하루 조금 덜 짜게 먹기, 밥 먹기 전에 오이 먼저 먹기, 식사 후 잠깐 걷기, 밤늦게 군것질 줄이기. 이런 작은 습관들이 쌓이면 몸은 천천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한번 시작해 보십시오. 냉장고에 오이 한두 개 넣어 두시고 식사 전에 천천히 드셔 보십시오. 급하게 드시지 말고 꼭꼭 씹어 드십시오. 그리고 몸의 변화를 천천히 느껴 보십시오. 식사 후 졸림은 어떤지, 아침 붓기는 어떤지, 몸이 전보다 조금 가벼워졌는지. 다만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약은 절대 마음대로 줄이시면 안 됩니다. 혈당이나 혈압이 좋아졌다고 느껴져도 약 조절은 반드시 병원과 상의하셔야 합니다. 식습관은 몸을 도와주는 힘이고 약은 치료 계획의 일부입니다. 둘은 경쟁하는 관계가 아니라 함께 가야 하는 관계입니다. 최 어르신도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국 건강은 대단한 비밀이 아니라 매일 먹는 밥상이었네요. 저는 이 말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을 너무 어렵게 생각합니다. 비싼 건강식품, 특별한 보약, 유명한 비법만 찾습니다. 하지만 시니어 건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매일 반복되는 작은 습관입니다. 오늘부터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오이를 식탁에 올려두고 밥보다 먼저 천천히 드셔 보십시오. 너무 짜지 않게, 설탕 많이 넣지 않게, 가능하면 신선하게. 그리고 하루 이틀이 아니라 꾸준히 해 보십시오.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작은 습관이 쌓이면 몸은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